Korean War, 1,500 North Korean orphans were sent to Poland. Director Chu Sang-mi traces the footsteps of these North Korean orphans in her movie, The Children Gone to Poland. Chu Sang-mi was very active as an actress. Then in 2010, she began a new chapter in her career as a film director. The solidarity of wounds and the path towards healing are shown through her first full-length documentary film, The Children Gone to Poland. Director Chu Sang-mi delivers the message of peace and love. So let us learn about her past, her present, and her future as an actress and a film director on Heart to Heart. 다큐멘터리 장편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들고 아주 반가운 분이 이곳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배우가 아닌 영화 감독 추상미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간단한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제가 20년 동안 배우 활동하다가 한 10년 동안 휴직기를 가졌고요. 지금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장편 다큐멘터리로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축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난 12월에 영화상을 수상하셨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여성 감독으로서는 추상미 감독님이 처음이란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 상이 어떤 상이고 또 어떻게 이 상을 받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 화려하고 유명한 상들이 많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이었던 것 같고요. 김대중 대통령님의 이제 재단에서 마련하고 매년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는 김대중 노벨 평화영화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상이 지금까지 수상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주제들로 작품을 만드신 분들 중에 뭐 로랑 깡테 감독님도 계시고요. 네. 한국에서는 정지영 감독님, 김동원 감독님이 이런 분들이 수상을 하셔서 저로서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상이죠. 너무 감사했어요. 장편 이제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폴란드로 간 아이들 어떤 내용을 담은 장편 영화인가요? 1951년 한국 전쟁 당시에 폴란드로 보내졌던 한국 전쟁과 1,500명의 그 행적에 대한 실화 스토리입니다. 북한군이 서울 이남 지역까지 남하했을 때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남한 전쟁과 북한 전쟁과 함께 있었던 걸로 이제 사실이 확인이 됐었고, 이 아이들이 동유럽 여러 나라들로 흩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폴란드로 갔던 아이들을 이제 제 다큐멘터리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도 똑같은 2차 대전의 전쟁의 상처를 경험한 폴란드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의 이제 대리 부모가 되어주고 푸른 눈의 치유자가 되어주면서 아이들의 전쟁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아름다운, 어찌 보면 선생과 제자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네, 그 기록을 정말 힘들게 모으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사실 그냥 뭐 자료 조사를 하기에도 정말 긴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 그 기록들을 다 어떻게 모으셨는지도 궁금해요. 그 다큐멘터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이제 등장을 하시는 폴란드 국영 TV의 여기자분이 계셨어요. 욜란타 크리스토바타라는 여기자분이 2006년도에 이것을 소설로, 이제 실화 소설로 출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분이 많은 부분을 해놓으시고 제가 그것을 이제 저는 수혜자이죠. 그리고 또 폴란드에서 직접 연구를 하신 박사님의 논문도 제가 차용을 했고요. 제가 모든 자료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수집을 해서 세상에 짠 공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이 장르가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였고, 사실은 그 이전부터 미리 이 실화에 대해서 추적하고 자료를 모으고 계셨던 수많은 분들의 이제 논문이라든지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주제를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출산을 하고 나서 산후 우울증이 좀 심하게 강도 높게 그 시기를 겪거든요. 그러면서 꽃제비 고아를 우연히 영상을 보게 되는데 그 북한에 이제 꽃제비 고아들이 많이 발생했던 시기가 1990년대 중반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네. 그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북한에서 캠페인이 벌어지는데 그게 고난의 행군 시절이거든요. 그때 많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실제 북한에 있었고 꽃제비 고아들이 많이 네.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영상을 보다가 이제 북한의 그 힘들고 어렵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데 그때 마침 제가 지인이 일하는 출판사에 갔다가 네. 이 북한 전쟁고아에 관한 실화 자료를 제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장편 영화 소재를 찾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보다 슬프고 아프지만 내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가 네. 없겠다 싶어서 이것을 영화화하기로 결심을 하고 1년 반 정도 이제 시나리오를 쓰다가 이제 나중에 다큐로 먼저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먼저 영화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영화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서 폴란드로 가야 하는데 폴란드 선생님들 생존 교사분들의 인터뷰를 제가 들어서 그거를 이제 리서치를 하면서 시나리오 완성하려는 계획을 짰어요. 네. 근데 선생님들하고 접촉을 해본 결과 이분들이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요제프 원장님은 지병이 있으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래 못 사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북한 전쟁과에 관한 실화를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들기 이전에 저분들의 그 살아생전의 육성과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다큐멘터리는 누군가는 꼭 만들고 필요하겠다 싶어서 급하게 다큐로 전환을 한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폴란드에 방문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네. 만들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제는 뭐 90세를 네. 이제 넘기셨을 분들이죠. 폴란드 폴란드. 교사분들. 네, 당시 네. 이제 교사분들, 선생님들. 네. 그분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네. 어떤 생각들이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해요. 어떠셨나요? 우리 한국 전쟁 고아들에 대한 이 마음이 본인들이 또 전쟁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남다른 그런 감정이었겠다라고만 알고 갔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그분들이 정말 65년 전에 이 아이들을 8년 동안 양육했던 그 시간 대비 너무 아직도 많은 정말 혈육에 대한 애정 같은 그 사랑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회상하면서 다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그 본인들이 겪었던 그 전쟁의 경험 그것이 매개가 되어서 이 아이들을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품으셨구나. 왜 내 내 자녀라면은 아무리 헤어진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네, 하더라도 맞아요.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 정을 그대로 갖고 계신 걸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저도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이 영화가 제작된 게 이제 완성이 된 게 정확히 언제죠? 폴란드 갔던 건 2016년에 갔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2017년을 겪으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왔었죠. 네. 예, 제가 거의 후반 작업을 혼자 했어야 했습니다. 편집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작업 과정 자체도 어려웠지만 시국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네네. 타이밍이. 그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막 으르렁거리고 전쟁의 위기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쟁이 나면 그때가 한 70~80% 정도 완성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그냥 땅에 묻어야 되나 어디에 묻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2018년이 되니까 기적처럼 네. 훈풍이 불면서 평창 올림픽 그 후로 회담까지 이제 성사되고 그때 아마 전 국민 중에 제가 제일 기뻐했을 것 같아요. 막 혼자 만세를 부르면서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랬었죠. 네. 그런 기간들이 힘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지금 뭐 이제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한국의 우리 이제 역사, 뭐 과거 그리고 아픔들에 관한 것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계기가 또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후반 작업의 기간이 또 길었고 네. 그 당시 시국도 안 좋았고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이 사실 영화를 어떤 컨셉으로 이제 해야겠다라는 걸 갖고 왔지만 그 후반 작업 기간 동안 많이
변화가 됐던 것 같아요. 많은 성찰들이 이제 제 안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저는 어떤 통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나긴 여정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어떤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고 경제적인 어떤 것도 아니고 정말 사람의 통일이라는 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긴 여정이 아주 지금 출발점에 와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이제 저의 나레이션들이 그 고민의 흔적으로 이제 영화에 많이 담겨 있거든요. 네. I tam po prostu przez kilka dni przyjeżdżały wagony z dziećmi. 폴란드에 갔다는 거는 기사가 난 적도 없고 Zszokowany, jak były łóżka pościelone przy tym, bo one bomb szukali, czy schować szukać. 폴란드로 간 아이들과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Postanowiliśmy doprowadzić do tego, żeby dzieci nie zwracały się do nas. Nauczyciel, ja, papa. To wszystko była mama. Dlatego staraliśmy się robić wszystko, by doprowadzić do tego, żeby one jak najszybciej o tym, jeśli to jest możliwe, żeby nie zapomniały. 당시 그 상황이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촬영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찍으신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스튜디오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진들을 보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북한 고아들이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네. 폴란드에 도착했을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꽃다발을 들고 있는 거는 이제 폴란드 선생님들과 폴란드 아이들이 네. 이제 저 아이들을 환영하기 위한 환영식이 저기서 벌어졌고요. 근데 아이들을 보시면 그냥 전쟁 트라우마의 그 모습 그대로 아이들이 굉장히 어둡고 네. 좀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불안에 차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네. 어. 네, 이 사진은 저희 다큐멘터리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요제프 원장님, 폴란드 네.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많은 증언을 해주시고 모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커리큘럼도 이제 짜시고 하셨던 그 양육원 원장님의 모습이시고요. 옆에 있는 처녀는 네. 탈북 소녀 네. 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화를 준비할 때 이 영화에는 아이들이 주인공인데 네. 아이들을 100% 남한 배우들을 등용하지 말고 북한 청소년 배우들도 함께 좀 출연을 시키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로 이제 그 오디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 그 오디션 장면이 또 다큐멘터리에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뽑혀서 저와 함께 폴란드 여정을 함께 갔던 이송이라는 이제 탈북 배우 지망생입니다. 네. 이 사진은 저기 우뚝 서 계시는 남자 선생님이 아이들의 체육을 담당했던 바할 선생님이신데요. 네. 저희 다큐멘터리에 또 아주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시죠. 선생님이 돌보았던 이제 한 반의 아마 친구들인데 그 중에서 또 이웃 마을의 그 폴란드 친구들이 방학 때마다 와서 함께 지내고 함께 놀고 운동도 같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 반 정도는 지금 폴란드 소녀들의 또 얼굴이 보이죠. 지금 선생님의 모습이 네. 지금 안 보이는데요. 네, 뒷모습 네, 앉아 저희 계신 남성. 그 네. 폴란드 양육원의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영화에도 마찬가지로 등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2차 대전의 전쟁의 상처를 경험하신 가장 좀 세게 경험하셨던 분 중에 하나죠. 네. 이제 90이 넘으신 분들이 네. 많으시고 네. 지금 우리 곁에 이제 계시지 않은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정말 연세가 참 많이 드셨네요. 예전 너무나 맞습니다. 오래전의 얘기긴 한데 가슴 아픈 얘기긴 하네요. 이송 씨와 함께 폴란드로 가셨을 때 그 교사분들, 선생님들을 처음 만났을 네네. 거 아니에요. 어떻던가요? 어떤 되게 반응을 보이셨나요? 사실 우리 이송 씨가 탈북 과정에서 많은 상처가 있잖아요. 보통 탈북민들이. 근데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고 좀 많이 경계하고 제가
그것을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 싫어하고 네. 그러면서 좀 우리 둘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장벽이 생긴 상태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 해결사 역할을 해주신 분이 폴란드 선생님들이었는데 본인들이 65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들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이송 씨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은 어떤지 어떻게 건너오게 됐는지를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고 막 눈물도 흘리시고 안아주시고 하니까 이 친구가 폴란드 선생님들이 안아주시면 막 그대로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통하지 않는데 어떤 치유의 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친구가 마음의 문을 점점 열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상처들을 좀 꺼내 보이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중엔 결국 자기의 상처와 대면하면서 그 상처를 이렇게 스스로 치유하게 되는 그리고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경험을 송이가 하게 됐죠. 어떻게 해서 이제 영화 감독이라는 꿈은 어떻게 해서 갖게 되셨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영화 감독이란 꿈은 사실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꿈이에요. 그 배우를 시작할 때부터 연출도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결혼하고 4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좀 연기자 활동을 접고 좀 잠시 쉬고 좀 아이를 만들자. 몸도 많이 약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쉬게 됐죠. 근데 첫 번째 아이가 유산이 됐어요. 임신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하고 싶었으나 이제 꿈을 이루지 못했던 네. 연출 공부를 그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배우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 새로운 이제 제2의 인생 2막을 펼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영화 감독으로서 가장 힘드셨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순간순간들이 가장 힘들게 느껴지셨나요? 제가 이제 프리젠터 역할을 동시에 이제 영화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영화라고 치면 이제 배우이자 감독 역할을 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터뷰도 하고 취재도 하면서 카메라 앵글도 잡아야 되고 이제 무엇을 어떤 관점으로 찍자라는 것도 계속 디렉팅을 줘야 하니까 그게 쉽지 않은데 굉장히 그렇게 시간도 짧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이제 해내야 되는 그런 미션 앞에서 굉장히 순간 집중력이 또 발휘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스스로도 막 그런 캐릭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집중해서 단시간 안에 찍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같은 소재의 이제 극영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은 시나리오 단계인데 이걸 연출할 때는 더 많은 좀 어려움과 더 강도 높은 미션들이 주어질 텐데 그때를 위해서 이번에 굉장히 잘 좀 연습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은 개인적인 그런 감회가 듭니다. 배우와 감독으로서의 매력이 각각 분명히 좀 다를 텐데요. 네. 어떻게 다른가요? 배우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내적으로 많이 몰두하고 막 침잠해야 되는 시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역할에 몰입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맡았던 역할이 막 발랄하고 밝고 이런 역이 아니라 늘 뭔가 고통 가운데 있고 이런 역들이 많아서 그러면 이제 그런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그 캐릭터가 되기 위해서 그 캐릭터에 대한 연구들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주변 세상하고는 좀 담을 쌓고 이렇게 혼자 내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했다면 감독은 뭐 직업적인 특성상 세상과 소통해야 되는 직업이고 사람들의 관심사를 알아야 되고 지금 사회에 일어나는 어떤 아픔들이나 이슈들이 무엇인지를 빨리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직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소통도 있지만 매체와의 소통도 있고 신문도 늘 읽고 이런 면에서 근데 그런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세상과 마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좀 무관심했다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지금은 좀 귀 기울이게 되고 너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니? 너는 이런 걸 딱 대할 때 이런 뉴스를 대할 때 어떤 느낌이 들어? 막 이런 것도 먼저 물어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감독으로서의 삶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 제작 전에 또 두 편의 단편 작품을 만드셨어요. 네. 이 두 단편 작품에 대한 설명,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다큐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 이 다큐의 주인공은 상처 입은 치유자들, 영어로 이제 운디드 힐러라는 폴란드 선생님들의 그 마음, 그분들을 좀 조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자들이 얼마나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상처의 악순환도 있지만 상처의 선순환도 있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네. 타인을 향한 연민과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회를 굉장히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될 수 있고 그런 폴란드 선생님들의 그런 정체성을 우리도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다큐를 이제 만들게 된 거였거든요. 네. 그 이전에 만들었던 단편 두 편도 사실은 상처 입은 자에 대한 영화들이에요. 근데 제가 유니온 시절에 좀 상처가 실제로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가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이 되고 네. 경쟁사회에 뛰어들고 그러면서 무언가를 저의 커리어를 쌓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후유증, 부작용들이 막 점점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 담아낸 영화가 첫 번째 분장실이란 영화는 상처 입은 자아가 상처 입은 역할을 하는 첫 공연 날인 거예요. 싱크로율이 거의 100%인 캐릭터를 소화해내야 되는데 네. 그 등장인물과 자기 자신 사이에서 이게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막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첫 공연의 그 불안과 긴장을 담고 있고요. 둘째 영향 아래 여자라는 영화는 아이가 죽은 엄마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상처보다 더 큰 상처는 없죠. 근데 그 상처를 갖고 이제 보험 그야말로 영업사원이 됐어요. 그래서 네. 세 건의 계약을 성사시키면 그날 실적이 올라가면서 승진을 하는 날, 그 하루를 또 다루고 있어요. 이런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어떤 것을 향해서 쫓아가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네. 그런 것을 질문하는 영화였거든요. 근데 이번 세 번째 다큐에서는 마치 해답을 찾은 것 같아요. 상처 입은 자들의 어떤 아픔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그 상처 입은 치유자들의 어떤 아름다움, 그들의 힐러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영화에서 이제 전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영화도 계속 이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아프지만 그 안에서 되게 소중했던 것, 귀중했던 사랑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좀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작품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공개석상에 등장한 주상미 감독님을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반가워하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 또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뵙게 될 수 있을지. 처음에 이제 시작이 영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영화는 완성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이 같은 소재로 이제 가제 제목인데 그루터기들이라는 지금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고 다큐멘터리가 폴란드 선생님들이 중심이었다면 영화는 아이들의 성장 영화가 될 거고 그 안에 아이들이 겪는 많은 사춘기의 성장 과정이 담길 거고 그것은 우리가 통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남과 북의 어떤 그런 과도기 그것을 이제 사춘기로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 펼쳐질 겁니다. 네. 빠르면 내년, 늦으면 후년 정도의 크랭크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좀 제작비가 많이 들어서 고민이긴 한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를 치유하고 역사를 새롭게 보고 하는 컨텐츠들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것이 또 개인과 어떻게 만나지는지 그 개인과 만나는 접점에 대한 그런 관심도 많고요. 그리고 모성이라는 이슈도 계속 다뤄보고 싶고요. 제 아이가 네. 좋은 컨텐츠를 골라서 볼 수 있는 예, 그런 좋은 컨텐츠 소비자로 자랄 수 있도록 엄마가 이런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감독님의 설명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왠지 좀 포근해지고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편안해지면서요. 감사합니다. 아까 상처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치유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상처가 사랑이 될 수 있구나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